제가 가난했을 때 했던 습관들이에요. 저거 봐, 저거 봐. 또 나와서 지 돈 자랑해.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나한테 기회가 없어져요. 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지난번 영상 댓글 또 많이 달렸더라고요. 엄청 많이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에 댓글을 달다가 엄청 많아져가지고 다 못 달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계속 달아드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직장인이 부자 되는 로드맵 알려주셨잖아요. 네, 가계부 쓰고 뭐 돈 모으고 투자하고 이런 거요. 네. 그래서 댓글에 어떤 투자했는지 궁금하다는 댓글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근. 당장님 처음에 시도해보셨던 투자 어떤 게 있으세요? 공부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찾아봤던 거는 이제 주식도 한국 주식이 있고 미국 주식 있잖아요. 둘 다 이제 공부했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느 정도 돈을 잃어야지 내가 이거를 좀 알 수 있겠다. 잃어버리는 구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돈을 잃고 뭐 연습하고 이럴 여유가 사실 없었고 주식은 이제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부동산도 유행하는 갭 투자, 재개발, 다양한 투자들이 있잖아요. 다 봤는데 안 오르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원래 재건축 재개발 된다 그랬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다른 투자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쫄보가 처음에 어렵게 시작했던 투자가 부동산 경매였어요. 경매는 어쨌든 싸게 산다를 전제로 하니까 조금 떨어져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실수해도 어쨌든 집은 남으니까, 부동산 남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안전하겠다. 그때 진짜 쫄보였거든요. 쫄보 왕쫄보. 그러면은 부동산 경매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경매를 투자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경매 같은 경우는 이미 싸게 사잖아요. 사실 바로 지금 정상 가격에 팔아도 매도 차익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묵혀놓지 않고 바로 팔아버려요. 바로 수익 실현이 되죠. 낙찰 받고 한 달 만에 잔금 치고 한 달 만에 명도하고 그로부터 두세 달 안에 판매를 하니까 낙찰 시점으로부터 6개월 안에는 수익 실현이 되죠. 보통 아파트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약간 묵은지 된장 담가 놓듯이 기다려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성격도 급하고 빨리 돈 벌고 싶고 빨리 성과가 났으면 좋겠고 3년 뒤 4년 뒤 내가 죽었을지 살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돈 벌면 뭐해? 약간 이런 생각 드니까 수익 실현은 바로바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20년, 21년, 22년 근데 불장일 때는 수도권 지방 할 거 없이 다 했던 것 같고, 23년도부터 약간 좀 조정기 오면서 금리 올라가고 이러면서부터는 이제 지방 위주로 했었어요. 왜 지방 하셨어요? 되게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22년도 후반부터는 조정이 오면서 가격이 다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웰컴 투 동막골 영화 아세요? 그 영화 보면은 그 동막골 사람들은 전쟁이 난지 모르잖아요. 그런 동네가 있어요. 불장이 지나갔어? 이걸 모르는 동네가 있거든요. 지방에는. 그러니까 가격이 한 번도 올라간 적도 없고 한 번도 떨어진 적도 없는 동네가 있어요. 그런 데는 어차피 올라가지도 않을 거고 떨어지지도 않을 거니까 부동산 시장이랑 상관없이 계속 꾸준히 매도가 되거든요. 이런 곳들을 지방에 되게 많아요. 이런 곳들을 찾아가지고 바로 팔아서 매도 차익을 실현했죠. 보통 그런 데다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슨 초품화, 대단지, 무슨 세건, 막 교통 좋은 거, 이게 대부분이 아파트를 보는 관점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완전 다르게 나는 지금 낙찰 받아서 바로 팔아서 수익을 실현할 거니까 오히려 그런 곳이 아닌 곳, 사람들이 좀 덜 보는 곳, 그래서 경쟁률이 좀 적은 곳, 그치만 꾸준히 찾고 꾸준히 팔리는 곳, 이런 곳을 좀 노렸죠. 당근. 지금 5천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경매를 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 경매를 하고 있고 진짜로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팔아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보니까 묵혀놓지 않아도 되고, 한 3천만 원 정도는 경매 소액으로 작은 거 한번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2천만 원으로는 에어비앤비를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 5천만 원 안에서도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쪼갤 수가 있죠. 많게는 2, 300만 원 나올 거고 적으면 10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 정도 보증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구해서 현금 흐름을 일단 만드는 거죠. 좀 복잡하지 않나요, 경매? 복잡하진 않은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낯설다. 왜냐면 주변에 사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이 좀 많더라고요. 그거 남의 집 뺏는 건데 왜 굳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냐,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는 뭐 잘 될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남의 집을 뺏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처분을 신청을 국가에다 한 거고 국가가 이 집을 팔았고 집을 원상복구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이나 똑같은 사정을 보고도 뺏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굳이 경매를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최근에도 유튜브 쇼핑에 쿠팡 제품을 걸면 그거 클릭하면은 7%? 네, 봤는데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 화를 막 내더라고요. 왜요? 왜 저렇게 야비하게 돈 버냐고. 같은 걸 두고 누군가는 돈을 벌고 맞아요. 누군가는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맞아요. 그게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돈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방금 얘기하신 거 유튜브 영상에 이렇게 쿠팡 링크 달아가지고 누가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알았다 그러면은 왜 야비하게 돈 버냐 한 사람한테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지만 와 이거 신박하네 나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 기회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무심코 하는 말 한마디도 나 돈 없어 나 돈 없어 먹고 죽으라도 돈 없다 뭐 이제 이거를 되게 입에 붙이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가난했을 때 했던 습관들이에요. 제가 가난했을 때 돈을 못 벌었을 때 누군가를 원망했을 때 항상 했던 게 저거 봐 또 나와서 지 돈 자랑해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나한테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뭔가 나쁜 짓을 했을 거야. 저 사람들 뭐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나도 돈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다음부터 첫 번째 했던 게 돈에 대한 인식과 사고를 좀 바꾼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돈만 있다고 그럼 다냐? 이거는 절대 아니에요. 돈이 전부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돈은 절대적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인정해야지 돈을 법니다. 이걸 보는 순간에도 저거 나와가지고 또 돈 얘기하네. 너 돈 많이 번다고 자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나에게 기회가 사라져요. 당근 제 남친구가 경매하고 싶다고 해요. 진짜요? 경매해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물건 검색이요. 옥션 사이트를 빠르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별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꾸준히 보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기 어디는 어디 아파트 단지 맨날 임장 다니고 부동산 가가지고 막 부동산 브리핑 받고 하는데 난 앉아가지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게 뭐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아?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요.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막 조급하고 초조하고 나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랬거든요. 그 머털 도사 아세요? 만화? 그 머털이가 도사가 되는 내용이에요. 머털이가 도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누룩도사님을 찾아가요. 근데 누룩도사님이 10년 동안 도사가 되는 기술은 안 가르쳐주고 빨래 시키고 밥하는 거 시키고 청소 시키고 물 기러 오라고 하고 그래요. 이제 머털이가 저 이제 안 할래요. 이게 뭡니까? 나 도사가 되고 싶어서 왔는데 왜 자꾸 밥 지으라고 하고 청소 시키고 나 안 할래요. 이래요. 그랬더니 누룩도사님이 이미 너는 도사가 되었다. 도수를 부릴 줄 안다. 너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서 후 불어보아라. 그랬더니 머리카락을 딱 뽑아서 후 불었더니 복제되는 거 있잖아요. 머터리가 변신하고. 그래서 이제 안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도사가 도수를 배우는 과정이었구나. 만화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경매 물건 검색할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나 이렇게 본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이렇게 맨날 본다고 눈에 들어오나? 이런다고 좋은 물건을 고르나? 지금 빨리 가서 임장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다고 인생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보다 보면 보여요. 그러니까 머터리들은 계속 물어볼 거예요. 도대체 언제 보이는 겁니까? 도사님 이럴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냈어요. 쉽게 배워서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라는 책을 냈는데 경매 이제 처음부터 낙찰받은 이유까지 그리고 용어까지 다 정리해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을까 말을 바꿔서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초보자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게 편한데 또 경매 좀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수준이 없구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책은 쉽게 배워서 바로 시작하는 거니까 초보자들이 많이 보실 거고 경매하셨던 분들이 보실 거라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쉽게 이 책 한 권을 읽으면 전체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경매는 생각보다 하는 게 없거든요. 한번 만들어지면 제도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내용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래 두고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근
제 영상을 보시고 첫 시작을 결심하셨거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전하시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응원하고 있고 저 역시 매일 새롭게 도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투자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시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꼭 클릭하세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계산적으로 변하고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을 바보 취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진짜 똑똑한 걸 수도 있어요. 기회는 어느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당자님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셨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강의할 때 만난 수강생분들, 근무할 때도 정말 많은 환자분, 보호자분, 직장 동료나 이제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경매할 때는 명도 대상자들 많이 만났고, 또 이제 부동산 매수자들, 그리고 살 때는 매도자들,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면 사람 보는 눈 같은 게 생기셨나요? 눈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눈이 안 생기더라고요. 엄청 잘 믿어요. 엄청 보는 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바보 같아 보일 정도로 오픈 마인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눈탱이도 맞고 뒤통수도 많이 맞고. 특징 같은 건 못 느끼셨어요? 특징 같은 경우는 말이 오락가락했고 앞에서는 되게 좋게 얘기를 하고 뒤에서는 좀 나쁘게 얘기를 했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부정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몰랐지만 계속 대화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되게 부정적이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끝이 좀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에너지가 저랑 다르기 때문에 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되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사실 제 일이거든요. 투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근데 안 된다, 될 수 없다, 안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처음엔 이제 몰라서 만났지만 시간 지나면서 좀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당근! 기브앤테이커라는 책에 기버, 매처, 테이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아낌없이 주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기버, 나눠준다. 그리고 준 만큼 딱 받는다, 매처. 그리고 주는 거 없이 뺏어가기만 한다, 테이커. 요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같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 되게 테이커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갖고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눈에 보이고 다시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랑은 관계가 오래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뭐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기버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그냥 행복해요. 그래서 테이커들은 되게 주의하려고 해요. 부정적인 사람들 다음으로 이제 테이커를 되게 싫어하기도 하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저한테 정보가 있고 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테이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있죠. 있는데 중요한 건 예전처럼 테이커한테 그렇게 당하진 않아요. 제가 예전에는 눈치가 없고 사람을 다 믿어가지고 완전 기버 주고, 그리고 나 안 받아도 돼 이랬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저도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잖아요. 테이커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 확실하게 딱 선을 긋는 것 같아요. 이제 테이커는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와요. 하도 하도 뺏겨보니까 테이커는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뺏겼을 때 결국은 제가 되게 힘든 시간 동안 지키고 만들었던 것들이 사라진다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거는 용납할 수 없죠. 예를 들면 나의 사람, 그리고 저의 커리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것들, 그런 경우에는 되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쎄한데? 이 사람 관상이 안 좋아, 이 사람 뭐 어쩌대 저쩌대, 이런 말은 오히려 신경 안 쓰는데, 테이커, 갖고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주의해요. 선을 딱 긋게 되는 것 같아요. 테이커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저한테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주고 함께 하자, 으쌰으쌰 약간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테이커들한테 뺏김만 당하면 경계를 하게 되니까 못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딱 테이커란 느낌이 들면 선을 정확하게 긋는 것 같아요. 첫인상 느낌으로 판단하지 않고 경험으로 네, 시간이 좀 지나야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어떻게 정리하세요? 선을 긋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멍청할 만큼 다 퍼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선을 긋고 차단을 합니다. 차단이라는 걸 배웠어요. 예전에는 이 사람 나한테 왜 그런 걸까 고민하고 진짜 맞는 걸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데 할애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정리를 하고 머리에서 약간 좀 지워버리는 것 같고, 그 한 명의 테이커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것도 싫어서 지금은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은 피해와 약간 빨림을 당하고 나서
생긴 노하우죠. 지나가야 되는 사람은 또 지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그 누군가를 믿은 다음에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배신이나 어떤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믿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사실 해야지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또 넌 사람을 믿어서 뒤통수를 또 맞았어? 사람을 믿은 내 잘못이 아니라 내 뒤통수를 친 그 사람 잘못이지. 저는 믿어서 만약에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전 또 믿을 거예요. 혹시 한 명을 피해 가다가 10명을 놓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쎄한 느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쎄한데 별로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저는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쎄한데 별로지 않아 라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되게 좋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떤 편견 이거 없이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 좋은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믿는 게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또 믿고 뒤통수를 맞겠죠. 그래도 또 뭐 기회가 오겠죠. 당근. 그럼 반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을 텐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희망과 가능성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아. 될 것 같아. 되지 않을까? 될 수밖에 없어. 하면 될 것 같은데? 될 거라는 가능성에다가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에너지 레벨도 맞고 그리고 약간 텐션도 되게 높고 힘들지만 즐겁다. 바쁘지만 행복하다. 되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평소에 말하는 말 습관 자체를 긍정적이고 그리고 되게 희망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또 누군가가 그래요. 무한 긍정이 얼마나 독인 줄 아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피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피해를 피하더라도 저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긍정적으로 말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도 나고 그 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나거든요. 상대방이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나쁘게 얘기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상당히 기버가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사람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사람으로부터 모든 기회가 오기도 하고 기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성장하고 시너지가 나기도 하고 하잖아요. 기버 같은 경우는 먼저 많이 열고 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안 좋은 사람도 모이겠지만 좋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죠. 옛날 말에 덕을 쌓는단 말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기버처럼 사셔도 된다. 왜냐하면 너무 뭐 퍼주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퍼주기 때문에 사실 나눠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 많이 모이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성공해서 기버예요? 아니면 기버여서 성공하는 거예요? 기버여서 성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제 기회가 계속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저는 기버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버가 되려면 뭘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계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뭐가 도움이 될까? 뭘 해드리면 될까요? 뭐가 필요하실까요? 제가 어떤 걸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렇게 먼저 얘기해 나가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먼저 뭘 필요로 하는지 어떤 걸 해주면 좋아할지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준 것 중에 뭘 줄까가 아니라 저 사람이 뭘 필요한지가 더 우선인 건. 그쵸? 네, 맞아요. 저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대표님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게 막 어떻게 해서 잘 해봐야지?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도와주고 싶고 같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나눠줘야지 보다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 먼저 물어보고 먼저 제안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든.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사회생활 하면 할수록 계산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계산적이어야지만 된다고 학습되고 계산적이지 않은 사람을 바보 취급하잖아요. 너는 맨날 나 퍼주기만 해? 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진짜 똑똑한 걸 수도 있어요. 기회는 어느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사람이 진짜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한데 그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모이고 같이 뭔가를 하고 싶으면 결국은 나눠줘야지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한테도 먼저 뭘 도와줄까요? 제가 이거 해드릴까요? 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더 나중에 보면 더 잘 돼 있고 더 성공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항상 에너지 레벨이 좋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따라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이 되게 많고 잘 되고 더 성공하고 뭔가 원하는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걸 보고 제가 학습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르게 성공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나눠주는 연습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당근.
결국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이거보다 우리가 성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내가. 그래서 저는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플러스 약간 기버처럼 행동을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하루는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제가 어떤 걸 해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제가 이거 해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라고 먼저 내미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거기에서 받게 되는 피드백은 다 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좋은 제안을 먼저 해보시고 기버가 되는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어떤 기회를 만났는지, 어떤 성장을 했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최근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혹시 감정적으로 많이 소진되신 분들도 절대 우리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 또한 경험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싶고 그런 경험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처음 올라갔을 때 제가 그 아파트를 이렇게 꼭대기까지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파트가 너무 많고 멋있고 웅장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까? 이게 신호예요. 지금까지 온 걸로 봤을 때 내가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 뭔가 내가 부자가 될 것 같다. 이제는 성과가 날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거 3가지는 당자님, 전 이제 30대인데 네, 좋겠다. 네. 점점 격차가 벌어지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요? 친구 중에 결혼하고 한강뷰 아파트에 사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네네네. 어떤 친구는 벌써 뭐 팀장 이상 달아가지고 좀 승승장구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게 느껴져서 이게 더 벌어지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두려움? 저도 30대 때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저 사람이랑 나랑 급이 달라지는 건가? 저는 엄청 일찍 결혼해서 진짜 일하면서 그 깐난쟁이 키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대학교 친구가 시집을 잘 갔다. 집이 워낙에 이제 좀 잘 살았는데 더 사업이 잘 돼서 유학을 갔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 이제 저도 들었죠. 저도 그때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급이 달라지는 건가? 내 인생은 어디 있을까?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 것 같은데 나한테도 뭔가 기회라는 게 올까? 이런 생각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인생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짝반짝 빛나는 한강뷰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그 친구가 될지도 모르고 그 PD님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30대 때 저는 진짜 죽을 때까지 60살까지 병원에서 일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도 너무 좋아했고 저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 외에 다른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10년 만에 완전 다 병원 그만두고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30대에 봤던 제 모습을 보면 40대에 제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뭔가 강의를 하고 사업을 하고 모텔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30대 PD님이 느끼는 지금 감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르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살면 또 다른 결과물이 계속 나타나니까. 다시 또 역으로 보면 저 또한 되게 경계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돈 벌 만큼 벌었는데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아? 이제는 좀 적당히 해도 되지 않아? 뭐 그렇게 억척스러워?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아? 돈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제가 지금 40인데 아직 저에게 남은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뭐 한강 강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애들 잘 키우고 부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 뒤, 5년 뒤에도 제가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아무도 약속해 주지 않았어요. 물론 더 잘 됐을 수도 있고 뭐 더 안 됐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적당히 해 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나한테 확신 주고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인생이 길다라는 걸 제가 실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PD님이 얘기하신 고민 있잖아요. 내 친구는 벌써 한강뷰에 살고 있는데 나는 뭐지? 내 친구 벌써 팀장 달았는데 나는 뭐지? 그러니까 이제 귀엽게 느껴지고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렇고 PD님도 그렇고 그게 인생이 이제 무서운 거죠. 당근! 저는 지금도 기억 남는 게 반포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아파트 처음 올라갔을 때
제가 그 아파트를 이렇게 꼭대기까지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파트가 너무 많고 멋있고 웅장한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했거든요. 아,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 저들의 세상은 뭘까?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살라고 해도 거기 못 살죠.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불과 그 아파트 처음 올라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동경하고 궁금해하고 나에게도 이런 기회가 올까 생각했던 저곳을 지나서 이제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시간이 무섭다. 세월이 무섭다. 더 열심히 살자.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죠. 당자님께서는 40대부터 큰 부를 만드신 거잖아요. 이제 3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그 앞전에 그 고군분투했던 그 시간들을 견뎌서 30대 후반이 왔고 이제 지금까지 그게 끌고 오고 있는 거죠. 뭔가 그때 딱 달라지는 기조? 뭐 현상? 이런 게 있나요? 지금까지 온 걸로 봤을 때 내가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 같다. 뭔가 내가 부자가 될 것 같다. 이제는 성과가 날 것 같다라고 느꼈을 때 제가 경험했던 거 3가지는 첫 번째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울어보셨나요? 아직 울지 않았다면 아직 아닙니다. 눈물이 진짜 나 운전하는데도 막 눈물이 나고 왜 눈물이 나나 생각을 해보면 너무 힘들어서 울고요. 어떤 날은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와, 나 이제 여기 이렇게까지 하냐? 인간 김진옥이 대단하다. 막 이래서 울기도 하고 애처로워서 울기도 하고 내가 대단해서 울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막 그냥 너무 힘들어요. 그냥 너무 그냥 괴로워. 몸도 괴롭고 정신도 괴롭고 다 괴로워.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살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많이 울었어요. 뭐 운전하다가도 울고 집 앞에서도 울고 막 설거지 하다가도 울고 청소기 돌리다가도 울고 일하다가도 울고 부동산 가서도 울고 막 계속 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파요. 몸이 계속 아파요. 뭐 정신적으로 아프든 건강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아파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만큼 진짜 에너지를 갈아 넣었던 결과로 몸이 이제 아픈 것도 있는데 약간 내가 나한테 하지 마.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마. 그런 신호인가? 내 몸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생이 바뀌려고 하니까 그럼 잠도 줄이게 되고 되게 바쁘게 움직이게 되고 그전보다 더 많이 활동하게 되고 직장 다니시면서 육아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육아하고 직장하고 시간 쪼개가지고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잠 원래 뭐 7시간 자던 거 2시간밖에 못 자고 원래 부동산 한두 군데 돌아다닐 때 10군데 20군데 돌아다니실 수도 있고 진짜 많이 몸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픈데 그때 약간 나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원래 몸이 아프면은 이런 거잖아요. 야, 건강 잃으면 다 잃어. 뭐 얻을 게 있다고 이렇게 건강까지 잃어가면서 열심히 일해. 이러면서 그만해.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어. 그래, 너 잘했어. 이렇게 하려고 아픈 건가 싶을 정도로 몸이 이제 계속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고 제가 그걸 탈출해냈던 방법은 운동을 그때 진짜 열심히 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일은 하고 싶고 해야 될 일은 태산인데 일을 못하니까 막 울면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뛰기 시작했어요, 러닝을. 그때는 진짜 다시 생각해도 정말 독했는데 잠을 안 자니까 아팠던 거거든요. 잠만 잤으면 됐어요. 근데 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하면서 몸이 아프니까 이걸 극복하겠다 또 운동까지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나면 정신이 또 빡짝 깨요. 그래서 어땠냐면 커피숍에서 뭐 일하다가 진짜 길 건너가 헬스장이었어요. 가가지고 40분을 미친 듯이 뛰어오고 다시 그대로 와서 커피숍에서 다시 이제 일하는 거. 다시 일하고 그러다 좀 더 이게 느그러진다 싶으면 다시 또 가서 15분 뛰고 오고 그랬었어요. 진짜요? 네. 왜냐면 몸이 아픈 게 너무 싫어서. 그러면은 분명히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건강이 최고다. 몸을 조심해야 된다. 아프고 나서 후회하지 마라. 근데 그때 그런 것도 안 들어왔어요. 건강하게 가난하게 사느니 그냥 좀 아프고 부자로 살래 이런 주의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런 소리도 안 들어서 그냥 막 뛰고 어떻게든 체력을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 일들을 끝까지 하고. 세 번째, 주변 사람이 바뀝니다. 주변 사람이 바뀌는데 이게 내가 바꿔야지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감대 형성을 했던 사람들이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서 멀어져요.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 뭐 기존에 알았던 동네 사람들 점점점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멀어지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리프레시가 되고 에너지를 받고 아이디어를 얻고 기회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예전에 되게 행복했던 친구들, 동료들과 멀어지니까 너무 외롭고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같이 지내면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없을까 막 이러는데 이게 신호예요. 주변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바뀌는데 주변 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바뀌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죠. 근데 내가 막 결심한다고 사실 주변 사람 바뀌는 건 아닌 것 같고 자연스럽게 화제가 멀어지면 사람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 헤매게 되고 그 사람들로 다시 주변이 채워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아쉬워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낼 인연은 또 아름답게 보내주고 또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우면 되죠. 그래서 정리, 눈물이 많이 나고 울게 된다. 두 번째, 몸이 아프게 된다. 세 번째, 주변 사람이 바뀝니다. 이걸 통해서 부자가 된다 라는 신호, 징조 이거를 저는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 부정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돈을 벌어야겠다, 내지는 투자를 해야겠다, 지금처럼 살던 대로 살지 말아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던 그 순간을 제가 경제적 각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저는 진짜 만신창이로 살았거든요. 호캉스 가고 돈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이렇게 살아도 뭐 월급 어차피 또 나오고 그냥 가면 너무 또 힘들게 일하니까 또 호캉스 가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인생의 낙이었고 근데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갑자기 빚이 생기면서 과연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제대로 살고 있다고 너 느끼니? 를 망치로 맞은 거죠. 살고 있는 삶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라고 이제 망치를 딱 머리를 맞은 거, 두둑이 맞은 거죠. 그러면 제가 각성이 빵 됐는데 그때 그 기억이 너무 강렬했던 거예요. 뇌 주름으로 새겼다, 뼈에 골수에 남겼다, 이 얘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진짜 그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에 내가 달라지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경제적 각성이 저한테 너무 강했고, 두 번째는 목표가 너무 뚜렷했어요. 무조건 부자가 되겠다. 그냥 결심했어요. 부자가 되겠다. 난 하겠다. 난 부자의 삶을 살겠다. 그럼 부자가 좋은 거야? 몰라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 몰라요. 근데 그냥 부자로 살겠다고. 지금까지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이거였거든요. 너무 강력한 경제적 각성과 부자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어쨌든 모르겠지만 내가 가보고 얘기해 줄게. 일단 가볼게. 일단 가보겠다라는 그 목표가 너무 강력하니까 부정적인 신호일 수 있죠. 뭐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고 눈물이 나고 그리고 몸이 힘들고 아프고 그런 것들이 그 요인이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를 못하게 막는 너무 강력한 동기부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럼 친구들 약속도 안 나가시고 가족 모임 이런 것도 거의 안 나가시고? 맞아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변에서 뭐라고 안 하던가요? 했겠죠. 하든지 말든지 그런 말이 신경이 안 쓰였어요. 너무 나한테 집중하고 있었고 모든 에너지가 이 안으로만 몰리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얘기가 저의 멘탈을 흔들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였었어요. 완벽하게 나로 똘똘 뭉쳐진 상태? 그랬죠. 몰입? 몰입. 그쵸, 몰입. 몰입의 시간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30대고 그 나이에 제가 갈아 넣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보다 저 어쨌든 저희 30대는 조금 더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도 사실 맞거든요. 다 맞아요. 틀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 다 포기하는 거죠. 뭐 아이들이 커오는 모습을 보는 행복함 그런 것조차 포기하는 거죠. 가족의 생일 때 내가 함께해서 축하해주는 즐거움 그런 것조차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갖고도 또 이것도 가질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포기한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목표 지점에 다 도달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당근 자산을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중요하잖아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순 자산이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부동산 투자자한테 순자산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떨 때 좀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 좀 올라가기도 하고 가치평가를 받기 전에는 알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댓글에 대출 빼고 얘기해라 이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돈을 벌어본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나랑 비슷해 보이는 저
조그마한 뚱뚱한 아줌마가 또 100억이 있다고?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냥 자기 상방을 좀 닫는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 경제적 각성이 되기 전까지는 부자들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전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저런 얘기로 사람들이 현혹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바뀐 마인드셋은 저 사람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따라야겠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누군가 좀 성공을 만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취하고 있는 태도에 따라서 방향성이나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아볼 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저거 다 거짓말 하고 있네 만약에 그럴 수도 있어요. 다 이해해요.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 본인이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지 못해요. 돈이 많다라는 걸 존경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었다라는 그 자체 있죠. 그 사람이 분명히 감당해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뭘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돈 되게 많으신 분들을 존경하는데 자산이 3천억이래, 5천억이래 이래서 존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만들기까지 뭐 사업을 했던 뭘 했던 감당해냈던 시간들에 대한 존경인 거예요. 저는 지금 고작 이만큼 오는데도 몇 번을 죽을 뻔했거든요. 제 스스로가 너무 괴로워서. 나는 지금 이만큼 오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괴롭게 왔는데 저분들은 나의 수십 배 수백 배를 만들어내느냐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에 대한 존경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저것도 돈 자랑하네. 저거 다 거짓말일 거야. 생각을 하면 결국 자기 상방을 닫는 거예요. 왜 나는 근데 진짜 이 영상 보면서 저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부정적일까?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듣지 못할까에 대한 고민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 때는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제대로 바뀌게 된 거는 이제 부자 또는 돈을 벌었던 사람들, 사업적 경험을 했던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하는지 관심을 갖고 했을 때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인생이. 롤모델이 누구셨어요? 레이 크룩. 맥도날드라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던 괴팍한 사업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템을 잡으면 저렇게 확장시키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고,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분의 멘트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누구냐면 이수영 회장님인데 뭐 기부도 되게 많이 하시기도 했고, 그분이 예전에 여의도 백화점이라는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고 임대로 세팅했던 일화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듣고 저한테 그때 약간 좀 각성이 되는 계기였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낙찰받으면 저는 어쨌든 철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철거 업체한테 철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은 빠루를 사다가, 빠루라고 혹시 그 노루발 있거든요. 철거 장비. 그거를 사다가 본인이 다 철거를 하셨대요. 제가 그래서 그치, 이수영 회장님도 빠루로 저렇게 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많은 도움을 얻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철거하고 제가 움직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더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바뀌었죠. 만약에 똑같은 얘기를 듣고도 1980년대랑 지금이랑 같나? 그때는 돈 잘 벌 수 있었던 시기였던 거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저한테 또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되게 인사이트가 많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저희 집에 빠루가 2개나 있어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기본 철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로 하셨어요? 하죠. 예를 들면은 요즘은 문지방이 없는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옛날 집은 낙찰받은 문지방 있단 말이에요. 그 문지방 철거하고 장판 까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럼 빠로로 뜯어낸 다음에 갈아 넣어가지고 하면 돼요. 직접 하신 거예요? 직접 했죠. 이런 것들이 그분한테서 와 대단하다 하면서 배웠죠. 레이 크룩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나이로 52세인가? 그때 처음에 창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로 따지면 저는 아직 진짜 어린 나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에서 과연 불가능한 것이라는 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신 분이고, 제가 34살 때 난 늦었다 라고 생각할 때 늦지 않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36일 때 내가 너무 늦지 않았을까? 늦지 않았다. 그리고 40일 때 이제 늦었나? 늦지 않았다 라고 메시지를 준 분이기도 해요. 더 파운더라는 영화에서도 이제 일화가 재밌게 나오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 레이 크룩 이야기예요. 그 책을 봐도 얼마나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두 영화와 책을 추천드립니다. 당근. 성공하기 전에 징후가 눈물이 나고 몸이 아프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고 그다음 몰입의 시간이 필요하고 부자들, 롤모델로 삼을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따라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해준 5개가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즐겨야 되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 진짜 열심히 산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징후예요. 진짜 갑자기 길 가다가도 막 눈물이 나요. 내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지금 내 친구는 더 좋은 데 살고 그리고 내 직장 동료는 더 빨리 승진하고 그리고 분명히 같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격차가 벌어지고 이런 경험을 하셔서 좀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우리한테 기회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눈물이 나고 몸이 아프고 주변 사람들이 바뀌는 징조는 어쩌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부자가 돼보고 싶어 하는 분들은 먼저 롤모델을 잡으시고 그 롤모델을 따라하는 연습을 하면서 몰입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생각보다 길어서 저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꼭 결과를 놓고 난 어차피 안 돼. 이렇게 살다가 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나이도 충분히 젊으니까 도전하시고 실행하셔서 결과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인생이 달라지는 포인트에서 경험한 것들 또는 내가 부자가 될 때 경험했던 징조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중에서 꼭 몰입하는 시간을 갖고 롤모델을 찾는 이 2가지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